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3층짜리 빌라가 한 채 서 있습니다. 벽돌 사이사이 이끼가 끼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이 빌라의 주인은 70이 넘은 박노인이지만 실제 관리는 그의 아들 도준이 맡고 있습니다. 38살 도준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빌라 주변을 돌아봅니다. 계단 전등이 나간 건 없는지, 쓰레기통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게 그의 일과죠. 한때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도준아, 월세 밀린 놈들 다시 한번 확인해봐.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살 생각하면 안 되지. 아버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쳐봅니다. 201호, 203호. 그 중에서도 202호가 가장 심각합니다. 벌써 2달째 월세가 밀려 있거든요. 202호 김영화 씨. 또 연락이 안 되네. 도준은 한숨을 쉬며 수첩을 덮습니다. 사실 그는 세입자들을 다그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텐데 돈 이야기만 하자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 시각 202호에서는 35살 영화가 7살 딸 유나의 아침을 챙기고 있습니다. 유나야, 계란 후라이 다 됐어. 어서 와서 먹자. 엄마, 오늘도 편의점 가세요? 유나의 맑은 목소리에 영화는 애써 밝게 웃어봅니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밀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응, 엄마가 돈 벌어와야 우리 유나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 영화는 유나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살짝 만져봅니다. 낡고 색이 바랜 목걸이이지만 유나에게는 아빠의 유일한 흔적이라고 말해온 소중한 물건입니다. 사실 그 목걸이에는 영화만 아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지만 아직 어린 유나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죠. 엄마, 이 목걸이 예쁘죠? 아빠가 주신 거라며? 응, 그래. 우리 유나 아빠가 예쁜 유나한테 주신 선물이야. 영화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한편 도준은 아버지 앞에서 월세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부분 세입자들은 제때 내고 있는데 202호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당장 가서 받아와. 무슨 자선사업 하는 줄 아나? 돈 없으면 나가면 되지.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도준은 또다시 한숨을 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해야 하고 감정보다는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준은 마침내 202호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어떤 말로 월세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상처를 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낼 게 뻔하거든요. 2층에 다다른 도준은 잠시 멈춰섭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 202호 앞 작은 공간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도준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낡은 은목걸이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아는 목걸이였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목걸이는 분명히. 도준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혼자 놀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도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유나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도주는 무의식 중에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 순간 목걸이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안녕, 꼬마야. 혹시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도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나는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합니다.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 엄마한테 주셨대요. 예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7년 전 29살이었던 자신이 28살 영화에게 건넸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명동 작은 액세서리 가게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샀던 그리 비싸지도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선물했던 그 목걸이 말입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도준의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유나는 그런 도준의 모습을 신기해하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이 목걸이를 주셨다고요. 근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하늘나라라는 말에 도준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영화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꼬마야, 너희 집이 몇 호니? 202호요. 엄마랑 저 둘이 살아요. 엄마 이름은 김영화예요. 김영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준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세상에 202호 김영화가 바로 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영화였다니. 그리고 이 아이는. 유나야, 너 몇 살이니? 7살이에요. 7살. 도준은 재빨리 계산해 봅니다. 자신과 영화가 헤어진 게 7년 전.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준의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떨리고 어지러워집니다. 이 작고 예쁜 아이가 혹시 자신의. 유나야, 엄마 계시니? 네. 엄마는 지금 잠깐 편의점 갔다가 올 거예요. 아저씨도 기다리실래요? 도준은 털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응, 그럴게. 아저씨가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거든.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도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같이 기다려요. 아저씨 손이 따뜻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도준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7년 동안 모르고 지낸 자신의 핏줄이라면, 시간이 흘러 영화가 돌아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자 유나가 기뻐하며 뛰어갑니다. 엄마 왔어요. 영화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7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준의 심장이 멈출 듯합니다. 유나야, 엄마가. 영화가 도준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준 씨. 영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준 역시 간신히 목소리를 짜냅니다. 영화. 7년 만에 재회. 그 사이 흘러간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아오는 듯합니다. 영화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유나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말합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제 목걸이를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 영화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도준이 유나의 목걸이를 봤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영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영화는 유나를 보더니 애써 침착한 척하며 대답합니다. 유나야, 엄마가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할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는 도준과 영화만 남게 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7년 전 마지막 만남 이후 처음 마주하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영화. 그 아이가. 하지만 영화가 그의 말을 막습니다. 월세 때문에 오신 거죠?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영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하지만 도준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딸이다. 도준은 영화의 말을 듣고도 월세 이야기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나만이 가득합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영화, 월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도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피하려 합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전 바쁜 사람이에요. 곧 편의점 저녁 시간대로 또 나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영화, 유나가 몇 살이라고 했지? 그게 왜 중요해요? 영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이미 도준이 무엇을 눈치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혼자 감춰온 비밀을 이렇게 갑자기 드러낼 수는 없어요. 영화,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유나는 내 아이지? 도준의 목소리가 간절해집니다. 영화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집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목말라요. 영화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향합니다. 도준도 그녀를 따라갑니다. 작은 원룸 안은 정말 소박합니다. 낡은 가구들과 최소한의 생활용품들만 놓여 있죠. 그런데도 유나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 작은 공간이 도준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유나야, 물 여기 있어. 영화가 유나에게 컵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도준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영화의 모습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유나가 물을 마시고 나서 도준을 보며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어서 앉으세요. 엄마 아저씨한테 차 드려요. 아니야, 유나. 아저씨는 금방 가실 거야. 영화가 재빨리 말리지만 유나는 이미 도준의 손을 잡고 방 안작은 탁자로 안내합니다.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도준은 유나의 순수한 모습에 가슴이 저며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는지. 첫걸음마, 첫말, 첫 생일.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그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영화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유나, 엄마랑 목욕하자. 아저씨는 볼일 끝나면 가실 거야. 하지만 유나는 도준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저씨, 제 목걸이가 정말 예쁘죠? 엄마가 아빠 이야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대요. 그 말을 듣는 도준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영화는 유나에게 아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숨겼을까요? 유나야, 아빠가 어떤 분이라고 들었니?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엄마가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시거든요. 유나의 천진한 대답에 도준은 영화를 바라봅니다. 영화는 얼굴을 돌린 채 대답을 피합니다. 유나, 이제 정말 목욕할 시간이야. 아저씨는 잠깐만요. 도준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유나야, 아저씨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 내가 태어난 게 언제니? 2017년 4월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2017년 4월. 도준은 재빨리 계산해 봅니다. 자신과 영화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유나는 분명히 자신의 딸입니다. 영화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유나를 안아 올립니다. 유나, 우리 목욕하자. 아저씨는 이제 가셔야 해. 하지만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유나는 내 딸이야. 맞지? 그 순간 영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집니다. 유나는 두 어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영아와 도준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예요? 아저씨가 왜 그런 말을? 영아는 유나를 더욱 꽉 안으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 아저씨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하지만 도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유나야, 아저씨가 내 아빠일 수도 있어. 도준 씨. 영아가 급하게 소리를 지르지만 유나는 이미 도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진짜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영아는 유나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도준을 노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도준 씨, 아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아저씨 말씀 듣지 마. 하지만 유나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지만 아이 나름대로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그럼 제 아빠는 정말 하늘나라에 계신 거예요? 유나의 순수한 질문에 영아는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준은 영아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아, 이제 그만해. 유나는 내 딸이야. 그 목걸이만 봐도 알 수 있어. 내가 내게 준 그 목걸이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영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박은 힘이 없습니다. 도준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합니다. 2016년 여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해. 그리고 유나가 태어난 게 2017년 4월이라고 했지. 계산해봐, 영아. 모든 게 맞아떨어져. 영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립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엄마, 저 정말 아빠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그 순간 영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년 동안 꽁꽁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영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도준은 그런 영화를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니 미안함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영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말한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영아가 눈물을 닦으며 반박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잖아요. 도준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집니다. 7년 전 아버지 박노인은 도준과 영아의 관계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영아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도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둘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죠. 그때 일은 내가 어렸어. 아버지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와 유나를 버린 거죠? 영아의 날카로운 말에 도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압박에 못 이겨 영아와 헤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유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무서워요. 엄마, 왜 우세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영아와 도준은 동시에 정신을 차립니다. 영아가 재빨리 유나를 달래려 하지만 유나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유나야, 울지 마. 아저씨가 나쁜 말을 해서 미안해. 정말 제 아빠예요?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도주는 그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소중한 아이. 응, 아저씨가 내 아빠야, 유나. 도준의 고백에 유나는 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도준에게 달려갑니다. 와, 정말이에요? 제가 아빠가 있다고요? 유나가 도준을 안으려는 순간 영화가 재빨리 아이를 붙잡습니다. 유나, 안 돼. 왜요, 엄마? 제 아빠인데. 아니야.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영화의 격한 반응에 유나는 다시 혼란스러워합니다. 도준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영화, 뭐 하는 거야?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밝혀져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7년 동안 없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당신 없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주는 영화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화, 내가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영화가 비웃듯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원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찾지 않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 말에 도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그는 영화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와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해서 그냥 잊으려고만 했죠. 유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저는 아빠가 있어서 기뻐요. 그 순진한 말에 영화와 도주는 동시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건 바로 유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영화가 7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현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아침 일찍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노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무슨 일이냐? 202호 세입자 김영아 씨 말인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7년 전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아? 설마 그때 그 여자인가? 네, 맞습니다. 박노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도준아, 내가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들어보세요. 영화에게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제 딸인 것 같아요. 박노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뭐라고? 내 딸이라고? 아이 나이로 봐서. 그리고 제가 영화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그 아이가 하고 있어요. 이런 미친. 박노인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했는지 모르겠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랬던 거야. 도주는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움츠러들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아버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딸이 뭐가 딸이야? 증명이라도 됐냐? 그 여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박노인의 모독적인 말에 도주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영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난한 년이 부잣집 아들 잡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지. 아버지, 도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반항에 더욱 화가 납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냐? 그 순간 박노인은 결심을 합니다.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말이죠. 좋아,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말이야. 도주는 아버지의 말에 불안해집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도준을 밀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1시간 뒤 박노인은 빌라 앞에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도준이 뒤따라오며 말립니다. 아버지, 제발 차분히 해주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02호 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똑똑똑. 영화가 문을 열자 박노인은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김영하 씨지? 영화는 갑자기 나타난 박노인을 보며 당황합니다. 7년 전 도준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박 사장님? 그래, 날 기억하는군. 어디 있나, 그 아이가? 박노인이 방 안을 둘러보자 유나가 방 안쪽에서 나타납니다. 박노인은 유나를 보는 순간 살짝 당황합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릴 적 도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유나가 천진하게 묻자 박노인은 더욱 화가 납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정말 도준의 딸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너희 어머니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확인하러 왔다. 아버지, 도준이 재빨리 말리지만 박노인은 계속합니다. 김영하 씨, 내 아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거짓말 지어낸 거지? 영화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밀린 월세 때문에 궁에서 내 아들 마음을 흔들려고 그 아이가 도준이 딸이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영화는 그 모독적인 말에 몸이 떨립니다. 유나는 어른들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겁을 먹고 영화 뒤로 숨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도준 씨가 먼저. 거짓말 그만해. 가난한 년이 부잣집에 빌붙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군. 아버지, 그만하세요. 도준이 앞으로 나서지만 박노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도준아,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7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딸이 있다고? 말이 되냐? 유나가 큰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무서워요. 영화는 유나를 끌어안으며 박노인을 노려봅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나가긴 뭘 나가. 여기 내 건물이야. 내가 나가야지. 박노인이 소리를 지르며 영화를 밀치려 하자 도준이 아버지를 막아섭니다.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박노인은 도준마저 거칠게 밀어냅니다. 도준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도준 씨. 영화가 놀라서 소리치고 유나는 더욱 크게 웁니다. 그 순간 도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과 딸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자신마저 밀쳐내는 현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약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박노인은 쓰러진 도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도준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여자와 인연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아들이 아니야. 박노인이 떠난 후 작은 원룸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준은 바닥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아직도 울고 있는 유나를 달래고 있고 유나는 방금 전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아 계속 흐느끼고 있었죠. 영화, 정말 미안해.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영화는 유나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말하지 않았는지. 영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분에게 그냥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에요. 도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유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엄마, 무서웠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괜찮아, 유나. 이제 그 할아버지 안 올 거야. 도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자신 때문에 이 모녀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영화, 내가 뭔가 해보겠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눈치 보느라 7년을 놓친 사람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도주는 깊이 찔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나라는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영화,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해 보겠어. 증명이요?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도준의 말에 영화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도준 씨, 아버지가 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고 배가 아프다고 울 때 병원에 뛰어가고 매일매일 먹을 걸 챙겨주는 거예요. 영화의 말 하나하나가 도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7년 동안 제가 혼자서 해온 모든 일들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어. 그 순간 유나가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봅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유나의 부름에 도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이렇게 특별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응, 유나. 아빠도 저처럼 무서웠어요? 유나의 질문에 도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응, 아빠도 정말 무서웠어. 그리고 미안해. 아빠가 유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가 항상 지켜줬거든요. 유나의 순수한 말에 도준은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모든 걸 영화 혼자서 감당했구나 싶어서요. 영화는 그런 도준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있었어요. 7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준 씨,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영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유나의 아빠가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 가족이요? 영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꿈이었거든요. 7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 당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저를 버렸잖아요. 도주는 그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영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어. 그럼 지금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의 질문에 도주는 망설입니다.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나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집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겠어.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도주는 빌라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려다가 멈춥니다. 문득 유나가 떠올랐거든요. 아이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늘 아버지의 뜻에 묶여 살았다. 도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회사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라고 해도 그대로 따랐지.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유나가 있어. 내 딸이 있다고. 도주는 주먹을 꽉 쥡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유나와 영화를 지키겠어. 그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아 끕니다. 그리고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유나의 아빠답게 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도주는 일찍 영화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편의점에 출근하려고 나오자 그가 나타납니다. 영화, 왜 여기 있어요? 유나 유치원 데려다 줄게. 그리고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 돌봐줄게. 영화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자기 왜?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말로만 아빠가 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겠다고.
도준의 진지한 모습에 영화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도준 씨, 육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하지만 배우고 싶어. 그 순간 유나가 집에서 나옵니다. 아빠, 아빠가 왜 여기 있어요? 유나의 환한 웃음에 도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제의 무서운 기억은 잊고 아빠를 반겨주는 아이가 고마웠어요. 유나야, 아빠가 유치원 데려다 줄까? 정말요? 와, 유나의 기쁜 반응에 영화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이는 이미 도준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매일 유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영화가 일하는 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빠 역할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유나 역시 도준을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준이 아무리 노력해도 7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도준은 유나와 함께 빌라 앞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네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도준은 행복함을 느꼈어요. 아빠, 더 높이 밀어주세요. 알았어, 우리 유나. 근데 너무 높으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네, 아빠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유나의 말에 도준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그때 영화가 편의점에서 퇴근하며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와 딸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영화의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엄마, 유나가 영화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영화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유나야,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어? 네. 아빠가 그네도 밀어주고 미끄럼틀도 같이 탔어요. 유나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영화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영화,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영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나야,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할게. 저기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유나가 벤치로 가자 도준과 영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왜 그때 임신한 걸 말하지 않았어? 영화는 한숨을 쉬며 멀리 유나를 바라봅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당신 아버지가 더 화를 내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알았다면 뭘 했겠어요? 영화가 도준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정말 당신 아버지를 거스르고 저와 유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준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하나, 혼자 키워야 하나. 영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떠날 때 하신 말 기억해요?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도준은 가슴이 찔립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에게 저는 아버지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영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어요. 어차피 혼자 키울 거라면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준은 영화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영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어렸다고요? 29이 어렸다고요? 영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저는 28배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도준은 할 말을 잃습니다. 영화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영화, 그럼 유나에게는 내가 죽었다고 말한 거야? 네. 영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나타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 빌라에 사신다는 것도 몰랐고. 영화가 한숨을 쉽니다. 사실 이 동네에 온 것도 우연이었어요.
월세가 저렴해서 선택한 건데 하필 당신 아버지 건물이었다니. 도주는 운명 같은 우연에 감탄합니다. 만약 영화가 다른 곳에 살았다면 유나의 존재를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영화,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유나는 내 딸이 맞지? 영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유나는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화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야? 당신이 계속 물어봐서요. 그리고 영화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합니다. 유나가 당신을 좋아해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주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기쁨과 7년을 놓쳤다는 슬픔이 말이에요. 영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요? 응,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거야. 영화는 도준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준 씨, 가족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에 도준은 잠시 고민합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내가 설득해 볼게. 설득한다고 될 뿐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영화의 말에 도준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유나가 뛰어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하세요? 저는 배고파요. 유나의 순수한 모습에 영화와 도준은 동시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 배고프구나. 뭐 먹고 싶어? 도준이 묻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떡볶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떡볶이 먹어요. 영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같이 먹자. 세 사람이 함께 분식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도주는 매일 영화와 유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점점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박노인이었죠. 어느 날 아침 도주는 마침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노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도준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또 그 여자 이야기냐? 네. 저는 영화와 유나와 함께 살고 싶어요. 박노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도준아, 내가 몇 번 말했냐? 그 여자는 내게 독이 될 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유나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박노인이 비웃듯 말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모르냐?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화는 지금까지 혼자서 유나를 키워왔어요. 제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요. 도준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당황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목적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도준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랍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굽혔을 텐데 이번에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도준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여자를 선택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도준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신 유나의 아빠가 되겠어요. 박노인은 아들의 단호한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로. 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하겠어요. 도준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뜻대로 살았지만 이번만은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도준이 깊게 인사하고 집을 나섭니다. 박노인은 혼자 남겨진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한편 영화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점장에게서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영화 씨, 우리 본점에서 매니저를 찾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매니저요? 네. 급여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요. 영화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이지만 유나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도주는 영화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습니다. 영화, 나 아버지랑 인연을 끊었어. 뭐요? 영화가 놀라며 묻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통보를 하셨어. 너를 선택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들 안 하기로 했어. 도준의 말에 영화는 말문이 막힙니다. 도준 씨,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인데. 너와 유나가 내 가족이야. 도준이 영화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영화,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영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말이었거든요. 도준 씨,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 순간 유나가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예요? 유나야, 아빠가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도준이 유나를 안아올리며 말합니다. 와, 정말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유나가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영화는 그 모습을 보며 드디어 마음을 정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희 힘으로 살아요. 당신 아버지 도움 없이. 도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게.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게. 6개월 뒤 작은 결혼식을 올린 도준과 영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영화는 편의점 매니저가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빌라를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분식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유나야? 우리가 떡볶이 집 하는 거. 도준이 유나에게 묻자 유나가 신나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제가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할게요. 영화와 도준이 웃으며 유나를 바라봅니다. 몇 달 뒤 정말로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난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단 조그만 가게였죠. 아빠, 오늘 떡볶이 다 팔렸어요. 유나가 신나게 소리치자 도준이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우와, 우리 유나 최고야. 덕분에 장사 잘 됐네. 정말요? 제가 도움이 됐어요? 당연하지. 유나가 있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 영화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도준은 영화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쌉니다. 영화야,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영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아빠, 엄마, 우리 내일도 분식집 할 거죠? 유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묻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유나네 분식은 계속할 거야. 도준이 대답하자 유나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날 밤 분식집 정리를 마친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어둡지만 세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나의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